아디아는 어릴 적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의 부모는 늘 건강이 좋지 않았고, 특히 어머니는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장시간 노동의 여파로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결국 가정을 지탱해야 하는 역할이 자연스레 어린 아디아에게 주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디아 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일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말렴. 어머니는 자주 그렇게 말해주셨지만 아디아에게는 그 다정한 말에 기대어 쉴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근처 농가에서 일을 시작하고, 낮에는 창고에서 짐을 옮기고, 저녁 무렵에는 또 다른 일터로 향했습니다. 해가 질 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면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집안일까지 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동생들을 위해서라면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몰두할 취미도 숨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 시간도 연애를 할 겨를도 없었죠. 오직 동생들을 지원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인생 전부였던 겁니다. 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볼 때 아디아는 조금이나마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공부를 마치고 미래의 꿈을 이야기할 때면 자신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공부할 기회나 즐길 거리 나아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시간도 모두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마음 한편에 뚫린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 그는 오직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언젠가는 조금 편해지는 날이 오겠지. 그런 생각을 가끔 떠올렸지만 입 밖에 내진 않았습니다. 말로 꺼내면 마음이 꺾일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동생들이 훌쩍 자란 무렵 아디아의 몸과 마음에는 오랜 세월이 새긴 깊은 피로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을 위해 일하며 살아온 그는 쉴 틈도 즐길 시간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생들은 아디아 덕분에 저마다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디인 아디아가 온몸 바쳐 일하며 부모를 돌보고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주었기에 그들은 학업을 이어 나갔고 졸업 후 각자의 직업을 찾아 성장해 갔습니다. 이제 동생들은 각자 가정을 이루거나 독립해 살아가며 가끔 아디아의 집에 들르긴 하지만 예전처럼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동생들의 성공은 아디아가 계속 지원해온 결실이었습니다. 그 점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느껴지는 적막감은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동생들을 위해 계속 애써 왔는데 이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아디아에게 가족을 뒷바라지하는 일은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그의 매일의 중심이었죠. 침상에 누운 어머니께 식사를 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한밤중에 깨면 약을 챙겨드리는 일은 수년간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도 해가 갈수록 움직이기 어려워지면서 아디아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 집안술이나 논밭 일 등 모든 짐을 혼자 감당하면서도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차례차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마음에는 거대한 공허함이 생겨났습니다. 더는 돌봐줄 이가 없다는 사실이 그에게 깊은 고독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임무감만으로 달려온 그였는데 부모를 떠나보내고 동생들도 독립해간 지금 아디아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동생들은 그를 신경 써 주려 했습니다. 해마다 몇 번씩 찾아와 형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라고 감사를 표해줬죠.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디아의 가슴은 아려왔습니다. 과연 이게 내 인생이 최선이었을까? 밤이면 넓은 방 안에 아무 소리조차 없는 적막함을 견디기 힘들어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부모 간호를 할 땐 내 일 따위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그게 오히려 그의 버팀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오직 고독만이 파도처럼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나에겐 무엇이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물론 동생들이 잘 됐다는 건 기쁜 일이지만 그의 마음 깊숙이엔 큰 구멍이 뻥 뚫린 상태였습니다. 장기간의 외로움과 피로감에 짓눌려 있던 어느 날, 동생 중 한 명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 아디아는 잠시 기분이 좋아졌지만 대화 틈새마다 피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형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몸을 망쳐버려. 동생은 걱정스러운 눈길로 말했습니다. 인근 마을에 평판 좋은 스님이 계시다고 들었어. 한번 만나봤으면 해. 아디아는 처음엔 동생의 제안을 망설였습니다. 그런 곳에 간다고 달라질 게 있나 싶었지만 동생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을 위해 찾아와 준 정성을 생각하니 마음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아디아는 이웃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외곽 언덕 위에 작은 절이 있다고 했지요. 꽤 먼 길을 걸으며 마음 한켠에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 무언가 변할 수 있을까? 절에 도착하자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스님 한 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온화한 눈빛이 아디아의 긴장을 스르르 풀어주는 듯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스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디아는 지금까지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약한 부모를 위해 일했고 동생들을 키우며 자기 자신을 희생한 나날. 그리고 현재 느끼는 외로움과 무력감에 짓눌려 있다는 사실까지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스님은 한동안 말없이 듣다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디아 님 정말 많은 고생을 겪어 오셨군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그 마음은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한 것이지요. 그 말에 아디아의 가슴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껏 누군가를 위해 일만 해왔어요. 제 행복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야말로 당신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한다는 증표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변화를 알리는 징후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징후를 알아차릴 때 인생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법이지요. 아디아는 스님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가슴속에 작은 희망의 싹이 트는 듯했습니다. 스님을 만난 순간 새로운 걸음을 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디아가 이대로 평생 괴로워야 하나요라고 묻자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디아 님 고생이 끝날 즈음에는 5가지 징후가 나타납니다. 1. 큰 물건이 부서진다. 큰 물건이 부서지는 게 왜 고생의 끝과 관계가 있나요? 아디아는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스님은 온화하게 웃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물건이 꼭 물리적인 것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가끔 인생의 전환점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일 수도 있지요. 오랫동안 사용해온 물건 혹은 마음의 지지대가 되어 주었던 것 등이 망가짐으로써 거기에 깃든 집착이나 역할이 끝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망가지는 건 슬픈 일이잖아요. 아디아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슬픔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슬픔 뒤에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어요. 예컨대 가족의 결속을 상징하던 무언가가 부서졌다면 그건 당신이 이전 역할에서 벗어날 시점이 왔음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길로 나아가라고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아디아는 잠시 고민하다가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큰 책상이 부서졌어요. 우리 가족 추억이 잔뜩 담겨있던 건데 부서졌을 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스님은 깊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책상은 당신이 가족을 지탱해왔던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을까요? 그게 부서짐으로써 그 역할이 끝났음을 알린 겁니다. 그리고 이젠 당신 스스로 새로운 인생에 눈을 돌릴 때라는 거지요. 이 부상이나 질병에 시달린다. 다치거나 아픈 것도 그런 징후라니 예상 밖이네요. 아디아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은 이제 그만 멈추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장기간 무리해서 일해온 분일수록 이런 경고가 찾아오기 쉬워요. 이는 단순히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마음 몸을 점검하라는 기회인 셈이죠. 아디아는 요즘 자신이 겪은 일을 떠올렸습니다. 심한 어지럼증으로 며칠이나 일하지 못했던 때, 최근 부쩍 심해진 허리나 어깨, 통증 등 몸 여기저기서 신호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일해도 끄덕 없었는데 이제 몸이 도무지 안 따라줘요. 그가 털어놓자 스님은 조용히 받아주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할 시점임을 의미해요. 몸과 마음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몸이 울리는 경고는 마음이 휴식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그리고 새 삶의 방식을 찾으라는 신호이기도 하지요. 새로운 방식이라 저야 지금껏 이렇게밖에 살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요.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부드럽게 조언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부상이나 질병은 나 자신을 대접하며 사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지키려고 자신을 희생해온 당신.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를 보살피는 삶을 탐색해 보세요. 아디아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그렇다면 몸을 돌보는 게 새로운 단계로 가는 열쇠가 될 수 있겠네요 하고 깨달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상 질병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신호예요. 그 메시지를 무시하지 말고 쉼을 선택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새로운 길로 안내해 줄 겁니다. 새 갑자기 지출이 늘어난다. 갑작스러운 지출도 그런 징후인가요? 아디아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예기치 못한 큰 지출은 당신이 어떤 가치관이나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시험하는 순간이에요. 돈을 쓰는 일이 재정적 부담만은 아닙니다. 무엇을 포기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준비가 되기도 합니다. 아디아는 최근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래 쓰던 농기구가 망가져 새로 사야 했고, 집 지붕이 낡아 예기치 않은 큰돈을 들여 수리해야 했습니다. 잇따른 지출의 마음은 무척 무거웠지요. 요즘 정말 지출이 많아 혀를 내두르게 되더군요. 한숨을 쉬며 말하자 스님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돈이란 당신이 무엇을 중시하는지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은 지금까지의 생활 양식이나 관념을 다시 살피라는 신호이기도 해요. 이를테면 낡은 물건을 고쳤을지 새 것을 사들일지 고민할 때 자신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도 지출이 계속되면 정신적으로 버겁네요. 아디아는 불안을 내비쳤습니다. 스님은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물론 비용 부담이 커지면 누구라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럴 때 또 돈이 나가는구나 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이 지출로 내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새로운 가능성이나 더 안전한 미래를 얻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스님은 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한때 홍수로 농작물을 잃고 큰 지출을 떠안은 어떤 농부가 그 계기로 새로운 관계 기술을 도입해 이전보다 훨씬 풍요로운 수확을 거둔 이야기를 예로 들었죠. 아디아도 문득
농기구를 새 것으로 바꿔서 작업 효율이 조금 좋아진 점. 지붕을 수리한 덕에 바람과 비를 든든히 맞게 된 점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지출이 힘들었지만 그 덕에 생활이 조금 편해진 부분도 있네요. 그가 말하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갑작스러운 지출이 늘어날 때는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구나 하고 여기시면 됩니다. 낡은 걸 치우고 새로 맞이하는 과정이 인생 전환점을 불러오는 신호가 되니까요. 아디아는 한층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했습니다. 결국 저런 지출도 새 길로 나아가기 위한 시험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스님은 웃으며 응수했습니다. 돈 나가는 걸 단지 불행으로 여기지 말고 그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게 고난의 끝을 맞는 중요한 관건이죠. 충격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다. 충격적인 일이 연속해서 생기는 것도 징후라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디아는 의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수긍했습니다. 내 놀라움, 슬픔, 분노를 동반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질 때 그건 당신 인생이 크게 바뀌려는 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일들은 대개 당신이 놓치고 있던 점을 깨닫게 해주려 발생하거든요. 아디아는 최근을 떠올렸습니다. 일에서 크게 실패에 상처받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동생들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여 마음이 헛헛해지는 등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겹쳐 일어난 겁니다. 요즘 줄곧 그런 일들만 이어지네요. 모든 게 내게서 등을 돌리는 느낌이에요. 한숨을 쉬자 스님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당신이 무시하거나 외면해왔던 문제를 표면화시킵니다. 감정이 심하게 흔들릴 때 당신 내면을 다시 보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예컨대 일에서의 실패는 지금 방식으로는 무리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친구의 배신은 관계를 재정비하라는 계기일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충격적 사건들은 내게 어떤 변화를 강요하려는 걸까요? 아디아는 궁금해했습니다. 네가 지녀온 가치관이나 인간관계를 다시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 비로소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일은 그 학습 기회를 주는 시련이지요. 하지만 정작 그럴 땐 너무 괴롭잖아요. 스님은 다정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죠, 정말 힘들죠. 하지만 그 괴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지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당신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법입니다. 아디아는 고개를 힘주어 끄덕였습니다. 최근 일이 그냥 불행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고 여길 계기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인간관계가 달라진다. 인간관계가 변화하는 것도 고생이 끝날 징후라니 좀 놀랍네요. 정말 그런가요? 스님은 고요히 수긍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구축해온 관계가 바뀔 때 새로운 단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의미해요. 친했던 이와 멀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도 있지요. 이 모든 변화는 당신이 다음 인생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디아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오랜 친구와의 사이가 서먹해졌어요.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동생들과도 예전처럼 자주 소통하지 않아요. 가족인데도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런 변화는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은 각자 길을 가면서 성장과 상황 변화에 따라 관계도 변하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새로운 만남이나 새로운 유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유대.
아디아가 궁금해하자 스님은 미소 지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 인연이 희미해지면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마련이죠. 과거를 겪은 사람이 새로운 친구나 배우자를 만나 인생이 확 달라지는 일 흔하잖아요. 당신이 그동안 돌봐온 가족들이 독립함으로써 당신이 스스로 누릴 자유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아디아는 그 말을 곱씹으며 동생들이 집을 떠나 독립한 것에 대해 그동안은 허전함만 느꼈는데 이제 내 삶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준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약간 가벼워지는 듯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느끼는 이 고독도 어쩌면 새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인 걸까요? 신중한 어조로 묻자 스님은 크게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과거의 역할과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겼다는 뜻이지요. 중요한 건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 새 인연을 환영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스님의 말은 아디아의 마음 한가운데 잔잔히 스며들었습니다. 관계가 달라지는 걸 슬퍼하기만 하지 말고 그게 새로운 인생장의 시작임을 받아들이라는 시선을 스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디아는 작게 끄덕였습니다. 이제껏 쌓아온 관계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소중히 키워보겠습니다. 스님은 온화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랜 고생을 마무리하고 새 행복을 맞이하는 열쇠가 될 거예요. 아디아는 스님에게서 배운 5가지 징후를 가슴에 새기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최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그것에 해당한다는 걸 깨달았지요. 부서진 책상 잇따른 몸의 이상 계속되는 지출 일과 관계에서 맞은 곤란. 이 모든 것이 괴롭기만 했지만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건 새 길로 가는 신호였구나라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아디아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일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수입도 늘고 동생들도 저마다 가정과 생활을 꾸리며 형도 이젠 자기만 좀 돌봤으면 좋겠다는 감사와 걱정 섞인 말까지 해줄 정도가 됐습니다. 그 말에 아디아는 처음으로 어깨짐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커다란 전환점이라 할 만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어느 한 여성과의 인연이었습니다. 일과 관련해 우연히 알게 된 그녀는 아디아의 고생담을 귀 기울여 들어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 주었습니다. 서서히 가까워진 둘은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되었고 그제야 아디아도 나 역시 행복해질 자격이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말처럼 아디아의 세상에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피어났고 그동안의 고생이 오히려 미래로 가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행복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자. 그런 결심을 품는 순간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새 삶을 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고통과 외로움에 시달려온 아디아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까지의 여정을 다룹니다. 스님과 만남을 통해 그는 힘겨운 상황 속에도 새 출발의 징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기를 겪더라도 변화를 받아들이면 미래의 행복을 움켜쥘 수 있다는 깨달음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마음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렸다면 기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